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선발급 경주 대박까지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배당이 두 경주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이 경주 노태컨하고 유진영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노태컨하고 최용준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영이 간발의 차이로 3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배당이 좀 아쉽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경주 정하전하고 정창권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렬이 분명 유리한데 정하전이 내선 잡으면 박종렬이 넘어서기 힘들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하전하고 정창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적중이 나와줬었죠. 25.2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선발급 경주 강자들이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김민욱도 그렇고 정진욱도 그렇고 박종렬이 있어요. 이들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재천하고 한기봉이 있는데 경주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엄재천하고 김민욱이 엄재천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재천의 선전 가능성 정도는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6번 김민욱이 금요경주에서 전일도 좀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민욱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타 출전에 대한 부담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상태는 무거웠었다는 점.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민욱 강공 나서게 된다면 대타 출전하고 있는 엄재천과는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협공이 가능하죠. 문제는 최평주도 연이틀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민욱을 위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욱이 무리하게 엄재천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최평주가 김민욱 상대로 동강내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김범중하고 심상훈, 득점은 심상훈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1호경주만큼은 김범중이 저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중이 가면 비파업이죠. 최용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심상훈이 김범중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유상용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예틀 경기력 봐서는 유상용보다는 최용준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맞대결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정진욱도 연이틀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박일영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진욱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일영도 때렸을 때 12초대 초반 언저리 시속밖에 안 나오죠. 초반까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정진욱이 박일영을 기다리게 되게 된다면 이응주가 정진욱이나 박일영을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일도 이응주 이번 민상호 넘어서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응주의 선전도 뒤집기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박종렬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죠. 박종렬 빠지면 정한월의 정청권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종렬이 3차권 진입했어요. 정하전하고 정창권 2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박종렬이 축입니다.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전일 쫓아가지 못했었던 신우삼과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27기 신인 선수 임유섭하고 정하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임유섭이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전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전이 때리게 된다면 임유섭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지종 올랄 때 담소 나눴었던 민상화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하전보다는 민상화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일 고전했었던 강자들의 선전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경주하고 3경주는 배당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6번 김민우 금요경주 때도 그랬었고 전일도 좀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우 아무래도 2월
전 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연타 출전하다 보니까 다리 상태가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금요 경주 때 김민웅 머리가 아니라 김기동 머리라고 말씀드려서 1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나름 금요 경주 때는 고전했습니다만 토요 경주하고 일요 경주 때까지 결승전에서 선제를 펼쳐나갔었던 김민욱. 일단 김민욱 입장에서는 엄재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6번과 4번이 비파업 라인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평준을 중심으로 정연섭, 윤건호, 허남, 박진홍이 아무래도 최평주의 연대 세력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최평주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평주가 앞선에서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땡겨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욱이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엄재천이 있기 때문에 최평주가 엄재천을 몸싸움으로 밀어내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김민욱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재천 달고 때리면 엄재천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과 4번에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민욱이 엄재천을 달고 완급 조절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종부터 때려버린다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6번과 4번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재천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민욱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민욱의 뒷자리는 자연스럽게 최평주가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 연이틀 파업 선수들에게 견제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욱 입장에서는 최평주보다는 대타 추진하고 있는 엄재천을 활용해 나가면서 뒤에다 붙이고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김민욱이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연이틀 김민욱이 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6번하고 4번이 내선에서 갇히게 된다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민욱과 엄재천이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최평주 머리는 가능하죠. 최평주가 가게 된다면 박진홍 부산팀입니다. 함께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건호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부산팀 2번 7번이라든지 윤건호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여유가 있고 파업 쪽이 때린다 하더라도 김민욱이 젖히기 타이밍 정도는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엄재천에게 잡힐 수는 있기 때문에 복수는 함께 없다 시대 차선책 최평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심상훈하고 김범중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심상훈이 반바퀴 젖혔어요. 11초 때 중반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또 몸싸움 밀려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았었죠. 결승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타이밍을 늦췄습니다. 결국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심상훈, 이번 편성 김범중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의 연대는 최영준이죠. 심상원의 연대는 아무래도 유상영, 한상원, 용석길, 이현재인데, 심상원이 마땅히 협공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유상영밖에 없는데, 유상영도 올해 들어서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원이 유상영 달고 또 때린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최영준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일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노태컨의 최영준을 공략했어야 되는데 노태컨의 유진영을 노려봤습니다. 물론 1차권, 3차권 진입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최영준을 권해드렸었더라면 더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됐었을 것 같은데 못 내죠. 판단 착오로 경주권을 유진영이 아닌 최영준으로 권해드렸었더라면 좋은 배당 안겨드릴 뻔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금일 김범중, 최영준 달고 쏘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상훈하고 김범중하고는 어차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심상훈이 가면 김범중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김범중이 가면 최영준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심상훈보다는 김범중이 2루 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최영준과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1번과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최영준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유상용의 선행을 김범중이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5번 먼저 비파업 라인 쪽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과 2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상훈도 금요경주처럼만 시속감 발휘해 나간다면 김범중 타이밍 잡기 전에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1번하고 5번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심상훈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전일 봐서는 아무래도 최영준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김범중의 선행을 심상훈이 넘어서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중하고 심상훈 양분해서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7번과 1번이라든지 7번과 5번, 7번이 가면 7번, 1번, 7번, 5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7번보다는 김범중이 먼저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영준과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1호 경주 때는 강하기 때문에 심상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상훈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상훈이 또 젖혀버린다면 7호하고 7일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배당은 작더라도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진우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때려서 잡혔었고 전일은 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진우 강자피한 편성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일영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진욱이 몰고 갑니다. 이용주가 국민권 마켓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정진욱이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의 선행 시속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일영이 때리면 12초 때 초중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죠. 정진욱이 활약해 나가면서 박일영이 때리고 정진욱이 직선에서 쉽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용주가 가만히 기다릴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일 거기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 이용주의 민상호를 한번 노려봤는데 간발의 차이로 이용주가 민상호 넘어서지 못하면서 민상호와 이용주로 접전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1번이 6번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이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 좀 5번을 중심으로 한번 뒤집게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박일영의 선행을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간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솔직히 이용주가 점수가 많이 낮아졌죠. 12월 초 왕중왕전 죽 썼습니다. 올 초 몇 경주 죽 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뿐이지 아무래도 우승급 강급 초반기에는 상당히 좀 강했었던 이용주예요. 정진욱보다는 셌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진욱 머리가 아니라 이용주를 중심으로 먼저 뒤집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 1번이라든지 5번, 6번을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박일영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정진욱의 작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6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6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의 직선 취입발 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일영의 선행이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 놓고 취입을 한번 5번, 6번이라든지 5번과 1번 이용주의 선전을 먼저 한번 연이틀 봐서는 컨디션, 몸 상태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금요경주 때도 저치기를 우승해 나갔었고 전일도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용주예요. 그 점 때문에 5번, 6번, 5번, 1번, 5번의 선전 가능성 쪽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번,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5번 넣고 뒤집기 먼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박종렬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전일 잘 나가다가 분위기가 좀 깨졌습니다. 전일 정하전에 정창건 노려보자 말씀드렸어요. 박종렬이 직선에서 취임을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해설방송에서 2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3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박종렬이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널널합니다. 비파업 선수들은 없어요. 파업 선수들끼리만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종렬의 호미를 박종렬이 과연 누굴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신우삼이 될 것 같고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병도라든지 발주대 2.4를 나갈 수 있는 정성은이 아무래도 유현정의 박종렬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신우삼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일은 마크가 됐는데 쫓아가질 못했습니다. 추입 당하고 또 당하다 보니까 착순권과는 멀어졌었던 신우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편에서 때릴 수 있는 김병도 때려봐 시소가 안 나옵니다. 박종렬이 김병도를 지켜주기보다는 신우삼 쫓아가서 박종렬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4번과 7번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종렬 입장에서는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병대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봐서는 신우삼 다리 상태도 무거워요. 시속감만 괜찮다면 박종렬 입장에서는 굳이 신우삼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도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4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른 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줄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우삼도 연예틀 망신 당했기 때문에 4번을 상대로 쫓아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4번 7번 깔끔한 한 방으로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뮤섭이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유섭의 연대가 민상화 있고 정하정 있고 이우정이 있습니다. 반면 노태권의 연대는 정창권이 있고 조영일이 있어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뮤섭 시속감이 끝내줍니다. 이뮤섭이 혼자 달아나더라도 쫓아가기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뮤섭이 과연 정하전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전 입장에서는 이뮤섭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는 아무래도 노태권 있고 민상호 있고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하전이 마크로 가기보다는 이뮤섭 앞선에서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특별승을 도전하고 있는 이뮤섭이 아무래도 정하전을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정하전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전일은 정하전의 정창건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25배 적중을 해설방송에서 시켜는 드렸습니다만, 금일 힘을 써서 버티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뮤섭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뮤섭의 뒷자리를 누가 마크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훈련 때 담선 안 넣었었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민상호죠. 전일도 민상호 초조부담 안 왔었습니다만 민상호를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중과 묶었었는데 김범중이 아쉽게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이용재다 잡히다 보니까 3차권에 만족하긴 했습니다만, 민상호가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뮤섭도 민상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민상호의 전략적 연합이에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하전이 때려주고 1번이 동기생 지켜주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하고 1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시속감 면에서 이뮤섭 월등하다는 점에서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기대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노태권이 전일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려서 배당을 만들어낸 머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창건의 선행을 노태권이 활용해 나가고 조용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 정하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뮤섭까지 함께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창건이 때려만 준다면 노태권이 반 바퀴 지점에서만 젖힌다면 노태권 머리 나올 수 있어요. 노태권이 가게 된다면
임유석과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노태권이 가게 된다면 외선에서 날라올 민상화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유섭 자꾸 때리면 11초 대 중반 끊어냅니다. 그 시속이면 버텨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1번하고 5번 두 차권인데 3번 민상호 몸 상태 좋다는 점 정화전이 버텨내긴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랑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